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가운데 전 국민이 무료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 계획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어, 지난달 말,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입니다. 예. 정부는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에 대해서만 백신 무료 접종을 진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전 국민에게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입장이 이렇게 바뀐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전반적인 접종의 수용성 부분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고위험군들이나 노령층 같은 경우에는 독감 예방 접종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접종을 잘 따를 거로 예상은 되는데요. 근데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계속 접종이나 이런 수용성이 상당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무료 접종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젊은 층에 대한 홍보를 통해 접종을 올리려는 전략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보시기에는 이런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보십니까? 예,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지금 국내 여론조사에서도 저 예방접종에 대해서 좀 보류하겠다, 좀 기다려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대부분이 젊은 층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들을 고려할 때 제 생각에는 일단 이런 무료 접종을 통해서 젊은 층들이 접종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끌어들이는 것이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네. 접종 전략을 통해서 집단 면역이 좀 빨리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이제 확보한 백신, 그동안 알려진 거는 계산해 보면 5,600만 명분, 이렇게 되면 국민이 접종하기에는 충분한 양인지도 궁금하고, 계획이 세운 대로 계속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뭐 5,600만 명분 정도면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백신 접종이 뭐 16세 이상 또는 18세 이상에서 허가가 됐기 때문에 예. 일단은 성인에서의 접종은 충분할 거로 보고 있고 소아까지 하더라도 남는 분량이거든요. 또한 지금 계약된 거 외에도 다른 이제 회사에서의 백신도 개발되면 일부는 또 계약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국내에서도 백신 개발을 하고 있어서 아마도 올해 말 정도에는 국산 백신도 나올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의 확보된 물량 외에도 추가 확보된 물량을 통해서 예방접종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일단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이제 많은 국민들 특히 고위험군들 접종과 또한 전 국민의 접종을 제때하기 위해서는 이제 백신의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기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는 이달 중에 백신 접종 계획을 확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혼란 없이 큰 효과를 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려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이제 외국에서의 접종과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아마도 의료진, 특히 코로나 환자를 직접 보는 의료진들에게 우선 접종이 될 것 같고, 특히 최근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시설에 계신 분들의 사망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노인들 중심으로 접종이 될 거고, 그 외에 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접종이 될 거고요. 그때 그 이후에는 아마 연령별로 끊어서 접종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령 연령층인 뭐 80대, 70대, 뭐 60대 이런 식으로 연령을 낮추면서 아마 접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대다수 전문가들은 고령자부터 나이 순으로 접종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일부 의견으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먼저 백신을 접종하면 전체가 다 맞으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에 효과가 사라져서 또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그런 부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일단 백신 물량이 초반부터 아주 접종 물량이 많다면 일단은 뭐 고령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까지 같이 맞추는 게 사실은 더 이제 유행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기는 한데요. 다만 백신 물량이 초반에 많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망률부터 낮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특히 시설 뭐 요양병원, 요양원에 계신 분만 아니라 고령층에서의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백신 물량이 이제 부족할 때는 이분들을 접종해서 사망률을 낮추고 예. 백신 물량이 확보되기 시작해서 물량이 충분해지면 젊은 층까지 접종을 해서 일단 집단 면역을 통해서 유행 상황을 이제 줄이는 방식까지도 고려해야 되고요. 만약에 백신의 지속 기간이 떨어진다 그러면 추가 접종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8일이죠. 정세균 국무총리는 올 가을 이전에 집단 면역이 가능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만약에 다음 달부터 차질 없이 전 국민에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다면 가을 이전에 집단 면역은 가능해지는 겁니까?
일단 이제 접종 수가 중요한데요. 지금 백신의 효과들이 뭐 적게는 70%에서 높게는 한 95%까지 유지가 되는데, 그럼 전 국민이 집단 면역 형성할 정도라면 80% 정도가 이제 백신 접종을 맞추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물량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의 80% 이상이 조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질병관리청의 계획은 11월 전까지는 그 숫자에 해당되는 숫자를 접종하겠다. 예. 라고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물량 확보가 지금 이제 그 집단 면역 형성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요소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의 안전성 얘기, 좀 신뢰도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중국산은 뭔가 좀 불안해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논문에 발표돼 있거나 중국 당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일단 안전성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예. 중국에서 만든 플랫폼 자체가 그렇게 이제 아주 위험한 형태의 플랫폼을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백신이거나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 비슷한 이제 벡터를 이용한 그런 이제 백신을 만들어서 일단은 임상 연구가 제대로 진행됐고, 그게 정말 공개된 내용들이 이제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는 보는데, 워낙에 중국 내에서 백신의 이제 제조 공정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적들도 있고, 또 가짜 백신을 만들어 유통했던 적에 그런 이력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중국 백신에서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중국과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미 접종을 시작한 국가들이 상당수가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학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